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정환 연구원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지수 자체는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9월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9월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NH투자증권에서 9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하단은 2,450포인트, 상단은 2,65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제한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큰 이유는 일단 60년물 국채 금리가 4%로 올라가면서 해당 레벨대에서 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그 예상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장기 금리 자체가 추가적으로 뭐 치솟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방 경직성 자체도 높아졌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이게 떨어질 가능성 자체도 높아 보인다. 이렇게 할인율 하방 경직성이 높아진 구간에서는 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업 실적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진다는 점에서 지수 자체가 좀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높아진 금리가 뭐 미국 정부의 뭐 채권 발행 이슈라든지 미국 예산안 협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지나면서 하향 안정화가 될 시에는 그때는 다시 조금 비중 확대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잭슨홀 심포지엄 얘기를 잠깐만 드리자면은 사실 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 뭐 현재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이나 미국 경기가 좀 이렇게 둔화되는 속도가 예상 빠르지 않고 물가도 많이 낮아지는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다 이런 측면에서 뭐 추가로 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뭐 어제 밤에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그냥 좀 이렇게 뭐 소폭 오르는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주식과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세 인하를 비롯한 증시 부양책 발표가 되면서 중국의 본토 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실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또 바주카 폭급 완전히 대형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 지금까지 나온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 대출 지원이라든지 인지세 인하라든지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는 중국의 경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자체를 완전히 회복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만, 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발 리스크 오프 심리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진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한국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후에도 계속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뭐 컨트리 가든이라든지 뭐 다른 그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또 이제 디폴트를 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정부의 개입 의지가 계속 나타난다면은 한국 주가 측면에서도 조금 그 지수의 하방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제한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2015년, 16년도에도 중 위안화가 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 원화도 같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국면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뭐 자금 이탈 가능성 이게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도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위안화 방어를 하는 그런 조치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의지를 계속 보인다면은 한국 주가 측면에서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7년 만에 중국을 찾았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 상당히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실무그룹 구성하기로 하고 첫 회동을 갖기로도 합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 기업에도 어느 정도 훈풍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국 반도체에도 좀 긍정적인 재료이긴 합니다. 이게 엔비디아 주가 상승 요인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국 수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향 그 GPU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 기대가 는 사실 국내 자체도 국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그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 상무관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 반도체 수출 규제 자체는 사실 그 미국 국가안보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예전에서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의 그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뭐 EUV라든지 이런 첨단 장비 같은 그런 장비들의 수출 규제를 갑자기 해제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 없겠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제부터는 좋아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이제 악화되었다는 점이 이제 회복으로 이제 개선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거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궁금한데 8월은 정말 테마주가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면서 테마주 장세를 이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9월에도 이런 장세가 이어질까요? 테마주 장세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 그 연초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크게 발생했던 업종이 2차 전지였죠. 2차 전지 같은 경우 수익률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이제 추구하는 성향이 좀 강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게 이게 무슨 그 꾸준히 오르는 이런 것보다는 테마 때문에 어떤 뉴스 플로우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형식이 이제 테마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테마주를 많이 쫓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자체는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아무래도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게 주가는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결국은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이 좀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리 하락 전까지는 주가 흐름 자체는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사실 높을 때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로테이션하는 그런 전략을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실 미국 인프라 투자,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은 계속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가치주를 일부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 성장주 신성장 부분에서 이런 관련된 업종 같은 것도 동시에 갖고 있는 저희는 이걸 이제 바벨 전략을 좀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신성장 부분, 그러니까 주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있겠고, 인터넷 업종의 네이버, 헬스케어 업종의 유한양행 이런 부분들을 좀 신성장 업종 부분에 가지고 있고, 그 반대로 이제 가치주 부분에서는 유가 상승 그리고 정제 마진 개선으로 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SOE라든지 미국의 캐펙스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부각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 업종, 미국 전력 인프라 수쪽이 개선됨에 따라서 수혜보는 전기 장비 이런 쪽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래서 일부 성장주하고 일부 가치주를 동시에 갖는 바벨 전략을 좀 제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